여러분, 평평한 머리를 뜻하는 편두를 한 사람이 세계 각지에 많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드는 방법은 아기 떼에 돌이나 나무로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기가 불구가 되거나 죽지는 않았을까요? 고대 중국에서는 발뼈를 부러뜨려 발을 작게 만드는 전족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는 전족이 여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미얀마에서는 목을 길게 만드는 부족이 있습니다. 금속링을 목에 넣어서 만드는데 가슴뼈가 눌려 내려앉아서 목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프고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에티오피아에서는 입술판을 만드는 부족이 있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지요? 호모사피엔스는 바보 아닐까요?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자진해서 스스로 할까요? 충격적인 다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호모사피엔스가 과연 똑똑한지 한번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와 비교해보기 위해 침팬지의 기억력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침팬지에게 숫자를 가르친 후 모니터에서 숫자를 0.5초간 보여줍니다. 모니터에서 숫자를 끈 후 침팬지에게 숫자를 1부터 순서대로 누르게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이 대결에서 호모사피엔스와 침팬지,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침팬지는 순식간에 맞춘 반면에 인간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숫자를 19까지 늘리면 그 격차는 더욱 심하게 벌어집니다. 이 테스트에서 호모사피엔스는 침팬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0.5초 만에 사라지는 숫자를 순서대로 맞히는 게임, 승자는 압도적으로 침팬지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생각보다 지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힘이 세지도 않고 어리석고 지능도 그다지 탁월하지 않은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별빛 서재에서는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조지프 헨릭이 지은 호모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인류는 코끼리보다 힘이 약하고 치타보다 느리며 독성식물을 구별할 본능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리카를 넘어 지구의 모든 환경을 정복했습니다. 이 성공의 비밀은 당신이 생각하듯이 호모사피엔스가 가진 큰 뇌에 뛰어난 지능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똑똑한 유인원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단기 기억력에서는 침팬지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우리는 침팬지보다 압도적으로 똑똑하지 않습니다. 공간, 수량, 인과관계 파악 능력에서는 우리와 침팬지가 비슷하거나 일부에서는 우리가 뒤집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압도적인 분야는 오직 사회적 학습뿐입니다. 사회적 학습 능력은 우리의 모방 능력에서 옵니다. 유명한 실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보호자가 아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앞에서 보호자가 혀를 내밉니다. 이것을 본 아기는 이것을 따라 자기도 똑같이 혀를 내밉니다. 이번에는 아기 앞에서 입을 벌립니다. 이것을 본 아기도 똑같이 입을 벌립니다. 마지막으로 입을 쭉 내밉니다. 이것을 본 아기가 똑같이 입을 쭉 내밉니다. 아기는 따라쟁이입니다. 당연히 많이 보는 현상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다른 동물들은 하지 못하는 호모사피엔스 특유의 모방 능력입니다. 이 모방 능력이 생존과 문화적 성공의 열쇠입니다. 사회적 학습 능력이란 누구에게 무엇을 배울지를 골라내서 따라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누가 최고의 정보를 가졌는지를 계속 스캔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나랑 소속이나 성별이 같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울지 그렇지 않을지를 내가 소속된 부족이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게 각 부족들은 편두, 전족, 긴목, 입술판 등 특이한 모양을 신체에 표시하여 따라할 대상과 따라하지 않을 대상을 구분하는 문화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표시를 신체가 아닌 옷이나 장신구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교황이나 왕 등을 쉽게 선택하고 모방할 수 있게 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옷과 장식품, 핸드백을 걸치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따라하는 능력은 이유를 몰라도 정답을 맞히는 문화의 힘이 됩니다. 옥수수와 펠라그라병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면 비타민 B3인 니코틴산이 부족해지는 영양학적 문제가 생깁니다. 니코틴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설사, 홍반, 탈모, 치매 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펠라그라병에 걸립니다. 사실 옥수수에는 니코틴산이 들어있지만 화학적으로 묶여있어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옥수수 조리법에 알칼리를 적절히 혼합하면 니코틴산이 풀어지면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옥수수에 알칼리 성분인 젤을 넣는 문화를 만들어 펠라그라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한 많은 유럽인들은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는 개인이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생존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금기 문화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금줄을 치고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귀신을 막는다고 했지만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지혜이지요. 근친상간을 막는 문화도 있습니다.
유럽의 합스부르크가의 사람들은 못생긴 주걱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혈우병도 근친상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유전병입니다. 이러한 병을 막기 위해 근친상간 금지의 문화가 생겼습니다. 문화는 깊이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문화의 누적화로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돌연변이로 지능이 매우 높은 침팬지가 나타나서 획기적인 것을 발명하고 이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천재 침팬지가 죽으면 그 지식은 사라집니다. 동물들은 뒷세대에게 생물학적인 DNA로만 지식을 전수하는 반면에 호모사피엔스는 언어, 문자 등의 기록으로 문화를 뒷세대에게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남의 지식을 모방하고 그 위에 개선을 더하여 문화를 누적하여 진화합니다. 문화를 누적시키는 진화가 현대 과학기술 문명을 만들었고 지금의 호모사피엔스를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문화는 우리 몸의 유전자까지 바꿨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유에 있는 유당을 소화시키는 락타제 효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젖먹이 동물인 우리는 모두 락타제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른이 되면 이 유전자는 활동을 멈춰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중동, 일부 아프리카 등 오랜 기간 목축업과 낙농업을 해온 곳은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락타제 효소를 만들 수 있게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 것입니다. 목축 문화가 유전자를 바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같은 위도에 사는 북유럽인과 에스키모인의 다른 눈동자 색깔입니다. 햇빛이 강하면 DNA 형성의 중요 인자인 엽산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의 사람들은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 피부를 보호합니다. 또한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가 튼튼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도가 높아질수록 피부색이 하얗게 되어 비타민 D 합성을 돕습니다. 멜라닌이 적어진 북유럽인들은 멜라닌 부족의 작용으로 일부는 눈도 푸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같은 위도에서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에스키모인들은 농업을 주로 하는 북유럽인들과는 다르게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을 주식으로 삼는 문화를 이루고 있어 비타민 D 합성을 위하여 멜라닌을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의 피부색이 좀 더 검고 푸른 눈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화가 피부색과 눈동자색 등을 바꾼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는 불의 사용으로 인한 소화기관 축소되고 뇌용량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 때문에 우리는 날카로운 발톱도 추위를 막을 털도 없습니다. 소화기관은 너무 짧고 턱과 치아는 약해져서 요리된 음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문화는 우리 생존의 본능이 되었습니다. 문화가 없는 호모사피엔스는 야생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동물은 유전자의 본능으로 생존합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유전자를 통해서만 지혜의 전달이 가능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다릅니다. 사회적 협력 능력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문화는 축적되어 후손에게 전달되며 더 고도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문화는 유전자도 변화시켜 이제 문화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네안테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를 비교해 봅시다.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네안테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에 비해 체격과 지능이 우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네안테르탈인은 멸종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성공했을까요? 그 해답은 소통 능력과 협력에 있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네안테르탈인에 비해 소통 능력이 뛰어나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협업 능력이 뛰어나 사냥 방식도 네안테르탈인처럼 근접 육탄전이 아닌 원거리 지능전을 사용하여 생존에 유리하였습니다. 이 예에서 보여주듯이 문화는 소통을 통하여 큰 집단에서 협력할 때 더욱 발전합니다. 인구 집단이 클수록 연결이 촘촘할수록 기술은 발전합니다. 거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기술 문명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1만 년간 고립되었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가지고 있던 기술마저 잃어버리고 문화가 퇴보하였습니다. 북한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인데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치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은 세계와 네트워크를 이루어 협력했지만 북한은 폐쇄하고 고립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포함한 문화는 다양한 사회와 개방하여 협력할 때 발전합니다. 우리는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의 사람들과 개방적으로 소통할 때 우리는 집단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서면 약한 영장류에 불과하지만 함께 연결되면 지구의 지배자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성공의 비밀은 지능이 아닙니다. 성공의 비밀은 내 머릿속의 지능이 아니라 우리 사이를 흐르는 문화와 집단 두뇌에 있습니다. 우리는 큰 집단을 이루어 협력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먼저 협력하고 그것을 통하여 세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할 때 대한민국은 강대국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프 헨릭이 지은 호모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은 인간의 뛰어난 지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밀은 누적적 문화 진화에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똑똑한 게 아니라
남의 기술을 모방하고 그것을 쌓아 올리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별빛 서재에서 소개드린 이 책에서 알아보세요. 별빛 서재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납니다.